제가 오늘 민주통합당 2012년 총선의 전략공천 1호로 고 김근태 의장님의 부인 그리고 또 인권운동자이면서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셨던 인재근 여사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고 김근태 의장님의 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정말 빛나게 하셨지만 사실 인재근 여사 스스로가 인권운동가이십니다. 1987년도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부부가 공동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 암울했던 암흑기에 우리 김근태 의장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전선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민가협 초대 사무총장을 하셨고 6월 항쟁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김근태 전 의장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오늘 민주통합당의 전략공천 2호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이렇게 인재근 여사를 모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또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김근태 정신으로 이어지는 이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의 기조를 우리 인재근 여사님이 교본부에서 다시 한번 그 국적을 이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낼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전략공천 1호로 모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인재근 여사가 민주통합당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한 말씀을 네, 우선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 김근태 의장의 안을 있고 기억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그 장례 기간 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이 애도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외롭지 않게 해주신 점 아주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김근태 의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유언 2012년을 운영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20일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 열기가 지금
대단합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접수 이틀이 됐는데 이틀 만에 어젯밤 9시 현재 2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콜센터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지금 접수가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콜센터 접수 용량을 너무 초과해서 신청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들고 있었던 팻말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께서는 선거인단 신청 홈페이지 2012 win.kr로 접속해서 되도록 빨리 접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국민경선도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 특별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발언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없고 야당 탓과 국민 탓만 할 것이라는 보도가 지금 무성해져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실정 4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정쇄신의 잣대는 부패와 비리청산입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있을 기자회견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표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미 FTA의 3월 15일 발효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정략적 의도임이 명백합니다. 지난 2월 8일 야당 모든 대표들이 발효의 연기와 전면 재합 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전포고하듯이 발효일을 발표하는 것,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와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고, 또 지난 12월 31일 여야 합의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재협상을 하지 않고 발효일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정부의 독선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발효선은 즉각 취소하고 MB정부에 의해서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미 FTA 불평등을 시정하는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는 ISD, Ratchet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등의 독소 조항을 폐기하는 전면적 재협상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미 정부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의 한미 FTA 발효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한미 FTA 발효를 연기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끝까지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우리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4월 11일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누리당의 억지와 버티기로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저께 민주당의 3+3 방안을 흉내내서 영남의 의석 2개를 줄이는 대신에 한 석은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했다가 몇 시간 뒤에는 다시 수도권 지역구 한 석을 없애자고 하는 등 자신들이 이석 챙기기 정략적인 입장만 현안이 돼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무슨 고무줄놀이 하듯 늘렸다 줄였다 말을 바꾸는 구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국회까지 찾아와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겠습니까? 선관위가 어저께 올해 4월 11일 총선에 한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299석에서 세종시 한 석이 늘어난 300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구축은 이해합니다만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신중을 거듭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3+3의 방안, 즉 위원 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주, 파주, 세종시 등 3석을 증설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순서대로 선거구를 줄이는 것, 이것이 전체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아서 국민 정서에도 맞고 위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돈 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20만 명을 벌써 돌파한 선거인단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법제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나라당과 협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근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그저께 제가 박근혜 대표께 과거와 단절하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성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지금 새누리당을 심판할 주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참 보지 편한 분입니다. 선택적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죠. 2007년 대선을 되돌아봅니다. 이명박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모두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이걸 살리겠다, 방법은 줄포세다라고 얘기했고 대북 상호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국정 파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나 똑같은 책임자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정부 경우에는 국민께 드린 실망에 대해서 2007년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2013년 우리는 서민도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2012년은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또 5년에 대한 그리고 박근혜 대표에 대한 심판의 해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표께서는 2007년 이후 이명박 정부 아래서 쌓여온 온갖 적폐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물로 표현되는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국민께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심위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합당 과정이 한 달 가까이 늦어졌고 또 한나라당에서 모바일 투표 제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신진 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께서 1월 15일
대표로 선임된 이후에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전명하셨었는데 이 방안을 철회하고 전략공천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시절에 20대 초반, 20% 초반대 지지율이 통합 후에 30% 중반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에 대한 기대, 그리고 통합됐으니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공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영선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MB 정권 4년 취임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들이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반성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못부린견 4년, 거짓말 정부, 부정부패 정부, 반성민 정부에 대한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MB 정권 4년 동안 확인된 것은 얼마나 자칭 도덕적 정권인지를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평생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그 주변 사람들까지 이권과 금권만 챙겨서 지금 대한민국 MB 정권에 썩고 있는 냄새가 얼마나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MB 정권 4년에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MB와 박근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반자라는 것이죠. 이 MB와 박근혜가 왜 똑같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날치기 된 법안 80여 개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48개 법안을 날치기 하는데 동참을 했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법안들이 바로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날치기 법안 찬성에 가담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이는 무슨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목불인정입니다. 어제 박정희 기념관을 둘러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텔이나 빵집을 운영하는 재벌가의 대물림 딸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즘 계속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리더십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누구의 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리더십인 반면 한명숙 대표는 만인의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박기태 의장 돈봉투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특위에서 1차적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검찰의 고대라인, 총장 고대, 서울지검장 고대, 공안부장 고대, 주임검사 고대, 그리고 정무수석 고대, 이 고대 라인이 모여서 매일 아침 수사를
과연 어디서 꼬리를 자를 것인가? 이것만을 연구하고 있다면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고대의 검찰이요, MB의 검찰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한상대 검찰총장의 웃음기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박기태 의장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검찰총장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의 돈봉투 수사 헛발질할 때는 웃음과 생기가 돌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지원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이거 안 가져갔어? 우리 민주통합당 법사위에 박남매가 있다고 하면은 새누리당에는 이명박 박근혜 남매가 있습니다. 99% 서민을 무시하고 1% 재벌을 위한 이명박 박근혜 남매. 한미 FTA로 우리 서민을 죽이려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남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선물 세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3월 15일 날 발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 국회의장의 또 측근 비리 모든 것을 묻히게 하는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파퓰리즘으로 대통령이 당선돼서 모든 것을 무시한 대통령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파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대국민 사과를 꼭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설립 취소 등 행정제재를 시사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개입입니다. 엉뚱한 시비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이 탈북자의 북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북한 사회를 탈출한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이제 인권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의 관례를 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탈북자의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도 외교 체계를 가동해서 중국의 이러한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말바꾸기 야당을 심판한다고 연일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웃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11 총선은 줄푸세로 일관하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줄인다는 말입니까? 세금 줄인다는 말입니다. 앞뒤에 두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재벌의 세금은 줄이고 이게 앞에 생략된 겁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물가는 올린다. 이게 뒤에가 생략된 겁니다. 무엇을 푼다는 말입니까? 규제를 푼다는 말입니다. 앞에는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규제, 독과점 규제는 푼다는 말입니다. 생략된 것입니다. 뒤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방치한다. 이게 생략된 말입니다. 무엇을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저항하는 노동자 탄압하는 법은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도시 빈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용산 참사로 몰고 넣는 이런 법을 세우겠다는 말이 생략된 거죠. 뒤에 무엇이 생략되었습니까? 박희태 국회의장 같은 사람 봐주는 그런 법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법은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생략된 말입니다. 저는 4월 11일 날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 줄푸세 정권, 줄푸세 정당, 줄푸세 위원장 심판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은 실망했고 그동안에 대통령 본인도 그런 불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이 정략이 아니라 정의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이름 바뀐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국토환경 대란, 국가재정 위기. 저는 이 모든 것이 봄을 이기려는 겨울의 무모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고자 하는 억지였고 반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거듭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 심판 대 FTA 말바꾸기 심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 대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대표의 이런 대결의 장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대결의 장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11일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남윤희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이용덕 최고위원님은 발언. 예, 이용덕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MB 정권의 지난 4년은 노동이 없는 4년이었습니다.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야 될 노동부 장관이 제가 노총위원장이 당선되자마자 취임식을 겸하는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것부터 해서 지난 1년간 노동 죽이기의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노동부와의 대화를 요구했고 실종된 노사정 관계를 복원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죠.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벌써 200~300년 동안 노동조합이 투쟁과 대화를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만든 것이 역사적 산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노총은 이제서야 그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급한 이채필 장관이 정치를 하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고 계속 연일 공방을 해댔습니다. 저는 지난 창원에서 발언하면서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사기치면서까지 장관이 아닌 정치권의 대변자 역할은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채필 장관도 모자라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저를 겨냥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노조의 독립성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요. 외국의 사례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명백하게 노동조합 지도자와 정치정당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없는 사례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명백한 사실을 밝히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은 하지 말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스웨덴의 노총위원장이 스웨덴 3인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스웨덴 3인당 홍보 책자 맨 뒤에 나와 있는 7인 집행위원 중에 4명의 사진을, 주요 집행위원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완자 여사가 바로 현직 스웨덴 노총 위원장입니다. 또 호주의 SDA 노조 위원장이 조 데브론이라고 하는 현직 위원장이 호주 노동당의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위키백화점에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빌리 브란트 독일 전 수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사실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채필 장관이 공격하다가 이제 와서는 이주영 의원까지 당에서까지 거드는 이유, 선거철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외국 사례까지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 13대 15대 국회의원을 했던 한나라당 인천의 국회의원이었던 이모 의원은 의원직 내내 한국노총 산하 인천 지역의 모 노조 위원장을 겸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새누리당 비례의원으로 있는 강모 의원도 의원 진출 후 상당 기간 동안 산별위원장을 겸했습니다. 한국노총 바로 직전 사무총장인 백모 총장도 2년여 동안 새누리당의 노동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이 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명백한 사실,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는 노조 활동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고 지금 선진국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통해서 본질을 가리지 말고 어제 발표한 노사가 자율개선책을 마련하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정말 진정성이 없는 기가 막힌 거짓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절반에 가까운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재개정 동의를 얻어내고 입법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당시 한나라당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노조법 재개정에 관심이 있는 척, 그러면서 한편 노조의 정치 세력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갈팡질팡하는 이런 당과 정부의 모습 계속된다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만 불러일으킬 겁니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윤인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전략공천 1호로 인재근 여성 후보가 영입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재근 후보는 고 김성태 의장의 부인으로서라기보다는 그 자신이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전략공천 1호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새로운 여성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전략공천이 되어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명박 정권의 그 5기 인사, 악가산 인사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KT 사장 퇴임 이후에 업계에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약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10억 원이 넘는 황금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직계분리의 자산 형성 과정들을 성실하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를 각종 로비 사건의 복마전으로 전락시켰는데 로비스트 출신의 또 KT맨을 자임하는 이계철 예정자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된 방송통신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